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안전기술원의 신범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상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위한 전담 조직 혹은 담당 조직을 설정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 평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사항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죠.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앞서 위험성 평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확인된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때 실제 이제 뭔가 잘못된 것을 개선할 때는 예산이 실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고 이제 이행이 돼야겠죠. 그런 사항들을 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해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해라.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 우리 사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이나 아니면 외부에 선임, 위탁하는 관계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라 라는 겁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위험 요인의 개선이 관련이 되겠고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해라 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거는 우리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한테 요구하는 사항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16조 그리고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랑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동일한 인물로 봐야겠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실 거예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거의 없으실 겁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의무적으로 다 선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관리감독자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이 지원하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인력이나 업무적인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반기에 1회 이상 평가하고 관리한 사항들을 실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라 라는 건데요.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건 해당하겠죠. 보시면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 부분들은 거의 해당이 되실 거예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해당 요건이 되는 자격 요건이 되는 분을 선임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단의 전문가 이제 양성 과정을 이제 이수한 분이 선임해도 되지만 외부에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치로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누락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신다. 그런다면은 자체 배치를 할 인력이 만약에 업무를 겸직한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겸직하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자체 선임을 하고 그분이 다른 업무를, 타 업무를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동부에서 고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보장을 해야 된다는 점, 그거는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로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이행하는지 그런 사항들을 챙겨야 된다. 결국엔 이런 거죠. 우리 경영 책임자 등이나 아니면 사업주분들이
우리 업무에 관련해 갖고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안전보건관리상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왜 필요하냐? 해당 작업 장소의 위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현장의 작업자라는 거죠. 종사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여갖고 재예방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해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 또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지, 이행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보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제 도급인의 안전보건협의체, 또 건설공사, 노사협의체에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의무사항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죠. 자체적인 노사 안전보건 협의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근로자한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함 같은 거를 설치해 갖고 근로자 의견들이 실제 안전보건 경영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근로자분들의 의견이 실제 현장에 개선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관련 법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한다던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한다던가 작업 전 안전 미팅, TBM이라고 하죠. 툴박스 미팅,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이행한다던가 또 내부적인 신고 제한 절차를 마련한다던가 이럴 때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이런 겁니다. 내부적인 신고 제한 절차를 마련했을 때 그 신고 절차에 의해 갖고 어떠한 제한 사항이, 신고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준다던가 차별을 준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는 그분들에 대해서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해갖고 근로자분들이 참여해갖고 현장에 개선되는 그런 선순환 활동을 하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8번째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그런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본다는 겁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들을 대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는지 반기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문서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이죠. 작업 중지 사항이라든가 근로자 대피, 위해 위험 요인 제거 등 관련된 대응 조치.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치의 큰 순서는 작업 중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피를 한 다음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이제 문제점이 없는지 이상 여부가 없는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사항이라든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작업 중지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 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 중지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작업 중지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촉진하는 자체적인 제도도 도입하셔야 됩니다. 그럼 추가 피해 방지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현장의 출입 통제 사항이라던가 유사 작업 사업장 등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다던가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죠. 또 세 번째로는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상기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 조치가 유지되고 통제가 돼야 되겠죠. 추가적인 2차 재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비상조치 계획이 되겠죠.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상황보고 전파, 이건 내외부가 되겠죠. 내부적으로는 경영라인이 되겠고 외부에는 관련된 지자체라든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라든가 그러한 유관기관한테도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시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라든가 근로자가 대피하는 방안, 그리고 추가 피해 방지 방안까지 이 비상조치 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이 비상조치 계획을 실제 이제 반기에 한 번씩 또 잘 이행하고 있는지 자체적인 훈련도 해야 되겠죠. 그 훈련을 통해 갖고 장비 확보 사항이라든가 주기적인 교육 훈련 사항 등에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거를 검토해 갖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과정까지 또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아홉 번째로는 도급용역 위탁관계에서 안전보건 기준,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사업을 제3자에게 도급을 주던가 용역을 주던가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도급용역 위탁 등의 관계를 계약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해당 사업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했는지,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사항을 준수를 했는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과거에 있었는지, 또 네 번째로는 도급용역 위탁 등의 업무와 관련돼 갖고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능력이나 기술 역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 시에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확인해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이제 계약자를 찾아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거를 또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 도급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그러한 자들이 안전보건에 관련된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이라던가 개인보호구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지, 실제 예산을 집행을 과거에 잘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건조기간 등에 관한 기준도 있어야 되겠고요. 수급인의 종사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마련하고 이행하시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업장에 관련된 구성원들, 종사자분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소속 직원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업체, 판매업체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분들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공유한다던가 작업 전에 안전 미팅, TBM 활동 같은 거, 안전 제한 활동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고요. 또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훈련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던가 공유한다던가 그런 내용도 필요하고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해 갖고 산재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죠. 때문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 또 그리고 하청, 파견, 공급, 판매업체 등의 안전보건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된다. 결국엔 유기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이 광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말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총 9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는 우리 기업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 설정을 할 때는 우리 사업장 또 기업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장들은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지만 의무가 없는 우리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담당자라든가 TF팀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적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필요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건 위험성 평가랑 제가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사항에서 확인된 이제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련된 인력, 시설, 장비, 그리고 결국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항도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가 관리감독자 등 그러한 관련자분들이 충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시간과 어떤 매니지먼트, 맨파워에서 그분들을 충분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여섯 번째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같은 그러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고 위탁을 한다던가 그러한 사항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곱 번째로는 종사자, 우리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또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행을 했는지. 8번째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그러한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또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도금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규제에 관한 평가 기준을 그리고 절차를 마련하고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 또 업무 수행 기간에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고 이행됐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요 9가지에 대해서는 꼭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기관이나 또 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방문을 드리는 기술지도 요원분들과 또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